일단은 소프트웨어공학의 개발 방법론의 키라는 거는 이제는 알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DB가 요즘 이제 점점 더 중요해져요. 근데 이제 뭐랄까, DB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빅데이터나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은 그거는 다 제끼고 얘기하자고요. 그거는 다음 장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DB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발 생산성이.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어떤 개발이건 뭔가 자료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게시판에 글을 쓴 거를 어디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나마 조금 나왔던 게 i3인데, 이 i3은 아주 좋은 게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조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i3은 성능이 좋은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쓰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i3 하나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쓴다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요즘 태어나는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요, 어떤 분들 들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유즈넷, 뭐 고퍼, 뭐 이런 거. 그럼 뭐 책을 사서 보니까 매뉴얼 보고 이렇게 쳐야 돼, 복잡하게. 뭔가 이렇게 터미널에서 쳐야 되고 좀 복잡해요. 그게 물론 그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지만 다 쳐봤자 영어로밖에 안 나와 또. 그러니까 영어 못하면 별로 의미도 없는 데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뜬 게 뭡니까? 월드와이드 웹이죠, 그죠? 예, 이 월드와이드 웹이 나오면부터 URL 탁 치면 뭔가 한글로 쭉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대중화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대중화가 결론은 뭐예요? 온라인 트랜잭션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한 개의 파일을 갖다가 둘이 쓴다거나 100명이 쓴다거나 1000명이 쓴다거나 이슈가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 명이 쓴다를 갖다가 영어로 바꿔요. 뭐라 그래요? 멀티라는 영어를 써도 되고요. 그죠? 우리 한글로 하면 병행, 동시성 이래도 되죠. 이런 동시적일 때 어떻게 제어할 거냐. 그죠? 동시적인 트랜잭션을 어떻게 직렬화 시킬 거냐, 병행 트랜잭션을 어떻게 시리얼라이제이션 시킬 거냐, 이게 이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그런 것들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동시성 제어의 기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데이터를 넣어서 i3에다가 뭔가 파일을 넣어서 할 때는요, 야, 그 값 좀 바꿔. 그러면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API를 써서 뭔가 해야 되거든.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API 이렇게 불러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고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DB는 뭐가 있어요? 릴레이션 DB는 SQL이 있거든. 그냥 come as select update 한 탕 치면 탁 바뀌거든요. 이게 개발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았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RDB가 뜬 거예요. 그러면 이 RDB 다음에, 이 RDB의 문제는 뭐냐? 성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성능이. 왜?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분할해 놨더니 이쪽에서 찾은 거와 이쪽에서 찾은 거를 같은 거를 내가 찾아야 되거든요. 같은 거를 찾는다라는 거는 내 하나를 읽고 너 다 읽어서 비교해보고, 두 번째 읽고 너 다 읽어서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야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N개, 이거 하나의 N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런 거예요? 네스티드 루프라고 불렀던 거예요. 중첩된 루프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왜? 하나를 찾고 다 읽으면 이쪽이 하나고 네가 10개면 이쪽이 5개, 이쪽 10개예요. 그럼 곱하기로 비교가 돼 버리잖아요. 그쵸? 루프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또 표현할 거냐? 그거를 표기한 게 뭡니까? 비고 표기법인 거예요. 큰 O에다가 N의 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루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교의 횟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요. 맞죠? 제곱이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좀 완만해 시킬 거냐? 안 올릴 수는 없어. 그쵸?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정보처리 기사에 나오잖아요. 정보처리 기사에는 딱 여기까지 나오지. 뭐 어떻게 나오냐면 비고 표기법으로 해서 0n의 제곱의 속도를 내는 거는 인서션 소트, 셀렉션 소트, 그죠? 이거예요. 버블 소트. 이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완만하게 나와. 0n의 로그 n의
성능이 나오는 놈이 있다고요. 그게 퀵소트, 머지소트 이런 거예요. 힙소트. 기술사 시험으로 매핑해 보세요. 첫 번째 비교 표기법이 뭐냐 나왔다고요. 두 번째 뭐예요? 셀렉션 소트 나왔어. 버블 소트 나왔어요. 근데 버블 소트에서 뭐가 나왔냐? 플래그가 있는 버블 소트. 뭐예요? 뒤쪽이 다 정렬이 되어 있으면 그만해도 되잖아. 그게 플래그라는 거죠. 이 플래그의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0n의 제곱이 안 나올 거냐 이거예요. 그 다음 뭐 나왔어요? 퀵소트 나왔어요. 분할과 정복 나왔어. 퀵소트, 머지소트, 힙소트가 이 0n의 로그 n을 만든 이유가 분할과 정복이에요. 데이터를 나눠서 이쪽에서 따로따로 하자 그 얘기인 거야 결론은. 그죠? 그러면 나와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보면 힙소트죠. 힙소트가 남아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힙소트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셀렉션 소트에 코딩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퀵소트에 코딩을 내가 이렇게 답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왜 퀵을 써야 되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시험으로는 힙소트가 퀵소트보다 성능이 우수한데 근데 우수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 그게 뭐냐? 이게 묻고 싶은 게 뭡니까? 둘 다 0의 n의 로그 n이 나오는데요. 그건 평균 비교인 거고 최악의 경우는 달라요, 얘가. 근데 힙소트는요. 최악의 경우에도 0의 n의 로그 n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이게 뭔지 몰라도 힙소트가 더 좋은 거죠. 퀵은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최악의 경우에.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딱 비교해보면 무조건 힙이 좋은 거지. 그쵸? 최악의 경우도 그 속도가 나오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왜? 힙소트는 힙트리를 이미 만들어둔 상태에서 소트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힙트리라는 게 뭔지 몰라도 그걸 구성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빼고 계산한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 퀵이 빨라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 문제의 의미 알겠어요? 왜 힙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거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조를 아는 거죠. 근데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은 어때요? 코딩을 쓰고 있지. 코딩을 쓰는데 개발자한테 백지 주고 코딩 써보라고 그래요. 문법 정확히 쓸 수 있나. 그걸 쓰면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그쵸? 그걸 찾아서 대충 조립하면 되는데. 그걸 나한테 왜 문법 틀렸다고 뭐라 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글로 써도 인티저 x라고 쓰지 않고 정수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써도 개발자 입장에서 그렇게 쓴 사람과 인티저 x라고 쓴 사람이 누가 더 낫습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그까짓 거 인티저 x 바꾸는 거 모르면 알면 그만인 거고. 그쵸? 개발자한테 물어봐도. 그쵸? 근데 이 알고리즘을 왜 쓰고 이거의 핵심이 뭐고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알고리즘인 거죠. 아주 어려운 거는 못 내요. 못 풀거든.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알고리즘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 지금 대표적으로 뭘 한 거죠? 소트를 한 거죠. 이 소트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였죠? 분할과 정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기술사 기출풀이를 분할과 정복을 이렇게 풀어버린 거야.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걸 모듈로 나누고 각 모듈을 해결해서 전체 문제를 해결한다. 큰 의미에서 이 말은 맞습니다. 큰 의미에서. 근데 이걸 알고리즘으로 보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달라져요. 퀵소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라. 일단 반으로 잘라요. 잘라서 이쪽 덩어리 나고 이쪽 덩어리 만듭니다. 이게 분할과 정복이에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0n의 로그 n의 시간 복잡도가 나와서 0n의 제곱보다 우수해졌더라. 그죠?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 다음 나와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랬더니 풀이를 어떻게 해놨어요? 동적으로 개발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요. 그런 알고리즘, 분할과 정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 뭐냐면 재기호출이에요. 내가 나를 부르는 게 재기호출이죠. 그렇죠?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거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린이 알고리즘도 있고요. 태각 검색도 있어요. 틀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다 찾을 거냐. 이거 있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전부 다 뒤져보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갔다가 퇴각한다. 뒤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검색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이게 퇴각 검색. 그러면 있을 만한 데를 딱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게 분기 한정법이에요. 그게 A-스타 알고리즘이고. 그러니까 이 분야에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발전된 게 뭡니까?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내비로 그죠? 뭐 안국동에서 강남 가는 방법 하면 지하철역 쭉쭉 나오죠. 그러면 이거 찾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지하철역을 다 뒤져볼까요? 할 수 있어. 사실 얼마 안 되니까 지하철역은. 사실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돌릴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안국에서 강남역 가는 방법 이걸 많이 입력해두면 그 결과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요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그럼 그걸 갖고 야 이거가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분기 안정법이라고요. 이걸 거야. 근데 최악의 경우는 퇴각 검색과 같아지죠. 모든 경우를 다 가야 되니까. 이게 그거 아닌데 나 다른 길 원해?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최악의 경우는 다 같아져요. 그래서 그 줄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죠? 그래서 이 줄기와 관련된 게 최단 경로 알고리즘도 나오고요. 이런 게 링크드 리스트 이런 게 같이 나오고 스택과 큐도 같이 나오는 거야. 단 이거는 뭐다? 코딩을 쓰는 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이거를 어디에 쓰는 거냐? 그죠? 어떻게 도는 거냐? 그걸 한글로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DB에는 그 줄기가 있고 두 번째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생산성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나눠야 되거든요. 그거 핵심이 뭡니까? 정규화죠. 네, 정규화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델링이 일단 1등이야. 근데 그렇게 데이터를 나눴어. 작은 집합으로 나누면 붙여서 큰 집합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나눴어요. 근데 큰 집합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스트 루프가 기본이라고요. 그럼 비교가 많으니까 성능 떨어지죠. 원래도 느려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튜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빠르게 할래? 어떻게 빠르게 할래?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이 튜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겠어요? 아까 알고리즘 중에 소트입니다. 어떻게 소트를 줄일 거냐? 어떻게 소트를 튜닝할 거냐? 소트가 없으면 부하는 줄어듭니다. 왜? 소트라는 거는 정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봐보세요. 소트 안 된 데이터를 갖다가 큰 그릇 만들어 두고 이렇게 비교한 다음에 지네끼리 네가 제일 작네 그 다음 너 이렇게 넣는 게 소트잖아요. 그죠? 그럼 임시적인 큰 그릇이 있어야 되죠. 메모리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비교 많이 하죠. CPU 많이 쓰는 거잖아. 비교는 CPU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능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트를 제거할 수 있냐가 튜닝의 핵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DB에서 이런 게 나와. 다음 SQL이 나왔는데 튜닝을 한번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이거야. 네스티드 루프, 소트 머지, 해시니까 조이를 이렇게 하면 되겠대?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근데 내가 제목이 이래. 그건 다 쓰고 1번 소트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2번 바인드 변수를 튜닝할 수 있는 방법. 이건 뭐냐? 값이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조회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막 서울을 조회할 땐 빠른데 부산을 조회할 땐 느려. 그럴 수 있죠. 양이 다르면. 그쵸? 이럴 때는 움직이는 방법이 달라야 되잖아요. 서울을 조회할 때는 하던 대로 하시고요. 부산 들어오면 이렇게 조회하세요. 그래야지 좀 빨라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은 당연히 우수하지. 왜? 남들 다 뭐라고요? 네스트 루프 소트 머지로 끝난다고. 거기 좀 더 써주면 해시 하나 써주는 거고, 거기에 좀 더 하면은 인덱스가 있는데요. 오더드 인덱스도 있고요. 클러스터도 있고요. 비트맵도 있고요. 이거 뭐예요? 현황이죠. 그게 현황이잖아. 이거는. 의견이 없는 현황이라고요. 그래서 튜닝 쪽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모델링과 튜닝이 핵심이고, 모델링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규화예요. 정규화. 어떻게 나눌 거냐. 어떻게.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요. IT 경영은 용어를 잘해야 돼. 용어를. 용어. 원투원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뭐죠? 세그먼테이션. 그죠? 고객 세그먼테이션. 뭐예요? 고객 분류한다. 그죠? 고객 분류한다. 그럼 우수 고객, 나쁜 고객. 분류한다. 마케팅, 디마케팅, 내보낸다. D니까. 그죠? D 붙여서.
그죠? 내보낸다. 그죠? 그래서 IT 경영은 절대로 처음에 공부하면 안 돼요. 왜? 토픽별로 공부하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이런 거예요. IT 거버넌스. 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어떻게 하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답이 안 나오잖아. 그죠? 명확하지가 않죠. 나는 테이블, 이건 안다 이거지. 근데 이게 쌓이면 어느 정도 그게 해결이 돼요. 근데 반대로 IT 경영을 먼저 공부하려는 방법도 있어. 그럴 때는 토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어별로 하는 거예요. just in time, 와 무제고율, 원톤 서비스, 1대1, 원스톱 서비스, 통합 웹화면 하나에서 전부 다 해주는 거. 이게 뭐예요? 용어별로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어휘력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든. 이게 어휘력이 엄청나게 좋아져.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럴 때는 최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떤 결론으로 나오냐면 장점과 단점을 쓴다거나 그죠? 문제점, 고려사항, 기대효과를 쓸 때 이 어휘력은 엄청나게 좋아져요. 타임 투 마켓 측면에서 비즈니스 얼라이먼트 측면에서 좋아 보이잖아 일단. 근데 주의사항 영어로 알파벳 틀리면 그냥 한글로 쓰세요. 오버하지 말고. 주의사항 그거예요. 그냥 알파벳 틀리면 교수님 엄청 싫어요. 그런 거 엄청 싫어해요. 아예 그냥 한글로 써. 그냥 그럴 때는요. 그렇다고 타임 투 마켓을 한글로 쓰긴 좀 그러고 보이잖아요. 적시성 이렇게 써요. 그냥 이해되죠? 그래서 어휘가 굉장히 좋은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못하냐?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 못해요.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은 이런 어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면 쉽게 쓰는 말들이에요. 근데 내가 경험이 적어. 그러면 이런 거예요. 구성요소 이거는 외울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외워야 될 거라고 인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장점과 단점을 못 써요. 본문은 잘 써. 구성요소 4개 따다닥 쫙. 근데 결론을 못 써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고려해야 돼요. 나이가 저 경험이 적은 사람은 그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네, 훈련을 해서. 아까 그거랑 똑같아. 과업 대비표 이런 말.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보보안이 시험 보면 이제 계속 문제가 꽂혀 있죠. 그죠? 계속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지. 점수 따기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 내면 진짜 나쁜 놈인데, 개인정보 동의 항목 4개 써라. 그럼 미친놈이죠. 그거 써놔요, 그렇게. 미친놈 이렇게 써도 그 다음에 써요. 그 미친놈이죠, 그걸. 변호사도 잘 못 외워요, 그걸 왜 쓰라고 하냐고, 나한테. 그죠? 뭘 써야 돼요? 개인정보가 왜 중요하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근데 동의 항목, 법령에 있는 이걸 쓰라는 거는 정신 나간 거고,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고. 근데 보안에서 우리가 조금 차별화되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차별화되게 해야 돼요. 왜? 자, 10년 전만 되돌려 보세요. 10년 전만 생각을 해보세요. 디도스라는 게 우리한테 익숙한 말인가요? 아니거든요. DDoS도 익숙한 말이 아니었어요. 랜섬웨어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었고, 랜섬웨어는 제가 공부할 때도 있긴 있었어요. 암호화를 금품을 요구하는 해킹 기법. 그러다 그때 그거 처음 보고 미친놈 왜 암호화하려고 금품을 요구해? 그러고 말았던 게 랜섬웨어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랜섬웨어를 알죠. 잘 봐봐요, 그렇죠? 요즘에 APT도 지능적으로 그럼 지능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공격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할 때 이거였잖아. 이번 공격은 APT였습니다. 뭐라는 거야, 그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능적이고 지속적인 게 다 APT라며요. 그럼 다 APT잖아요, 다. 그러니까 보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일반적인 보안 용어가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뎁스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일반 지나가는 사람한테 디도스, MBC가 디도스 당했대. 근데 그래? 그러면 이건 대중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방화벽도 많이 알아요. 컴퓨터 하는 사람 개발자한테 방화벽 뭔지 알아? 그거 있지 않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대중화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뎁스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기술적으로 가거나 ISMSP 항상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클라우드 보안 중요할 것 같죠? 그죠? 왜? 넘어가니까. 근데 왜 넘어갑니까? 어디가 넘어가요? 자, 여기에서 애매한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꼭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클라우드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해서는 전제가 하나 깔리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 어디가 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금융권이 가면 그 국민은행에 다 갑니까? AWS로? 못 가요. 못 간다고요. 오픈도 못 할걸요? 그렇게 가면? 자, 간 데를 찾아봐요. 뭐 쿠팡은 제가 개입 안 했지만 쿠팡도 갔대요. 95%를 넘겼대. 왜 95죠? 여러분도 95% 넘기면 그 쿠팡 개발자가 제가 쓴 글에 댓글을 달아줬어요. 95%가 AWS로 넘어갔대요. 근데 95%라는 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5% 때문에 조직 2개 있어야 돼. 맞죠? 5% 때문에 2개 있어야 돼요. 기술도 달러 또 2개가. 그죠? 95%라는 건 5%를 못 넘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뭔지 몰라도. 그죠? 롯데쇼핑은 100% 전환합니다. 근데 오픈을 아직 안 했죠? 열어봐야지 알아요. 그건 뚜껑 열어봐야지 알아요. 롯데쇼핑이 뭐예요? 롯데백화점, 하이마트 이런 데 다거든요? 얘네 패밀리예요, 패밀리 다. 그러면 제주항공은 100% 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썩연치 않게 뭐 이렇게 잘해 보이진 않아. 그쵸? 쇼핑몰이죠. 쇼핑몰이죠. 앞에 누가 있어요? 다? 고객이 있죠. 앞에 고객이 있어. 그리고 돈을 예를 들어서 내가 주문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내가 이체를 하는 건 아니죠. 이체했는데 장애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거 세금 내는 날에서 입금을 했어. 근데 에러가 났어. 그러면 고객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너 니네 이거 니네가 물어줄 거야? 그 존댓말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도 이제 원성 나 존댓말하고 친절한 거 없어요. 안녕하세요 그딴 소리 필요 없고요. 바로 얘기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를 쳐야 되는데 장애가 나서 매도를 못 쳤어. 그 주가가 더 떨어졌어. 친절하게 전화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의 쌍욕 나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죠? 대부분 쌍욕 나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들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근데 내가 노트북이 있어서 지금 주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에러가 났어. 쌍욕까지 안 나오죠? 그죠? 거기까지 안 나오거든. 왜 이렇게 자꾸 에러가 나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 정도로 끝내지. 뭐, 물어주세요? 이런 소리 안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접점에 있는 쇼핑몰들이 지금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가만히 보면 앞쪽에 있는 것들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 쇼핑몰이 전환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전산 비용이 늘어나거든. 인터넷을 사서 봐보세요. 지금 뭐 어디 위례? 위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위례 상가 다 비어 있다고 그랬죠. TV에서. 그리고 어디 비어 있어요? 혁신도시 상가는 그냥 통이야 통. 그냥 통으로 다 비어 있어요. 혁신도시. 어딜 가든. 그럼 뭐예요? 아 상점이 오프라인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뭐 지나가다가 임대 거의 엄청 많잖아. 근데 온라인은 어때요? 온라인은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은 계속 커왔다고요. 그러면 쇼핑몰이 계속 커오면 쇼핑몰 입장에서는 전산을 계속 꽂아야 되죠. 그죠? 앞에 서버를 한 대 더 놔야 돼. 맞죠?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서버가 박스만 들어오냐고요. 거기 유닉스 깔아야죠. 유닉스 무료예요? 유료입니다. 그죠? 유닉스 하나 올려야 되죠. 유닉스만 까냐고요. 거기다가 웹서버 하나 올려야죠. 그나마 좀 싸구려 사면 뭐예요? 티맥스 좀 대충 이렇게 좀 어떻게 뚱칠 수도 있겠지. 근데 아무튼 그것도 유지보수 비용이 나가야 되거든. 그쵸? 그거 들어가야죠. 그거 DB 올려? 그럼 또 DB 또 들어가요. 근데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어느 거 이유로 바뀌었어요? 어느 거 이유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안드로이드가 무료죠. 사실 무료라는 말은 틀려요. 정확히 말하면 안드로이드가 일단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료라고 할게요. 무료잖아요. MySQL 무료죠. 포스트그레스 SQL 무료죠. 아파치 무료죠. 무료가 후졌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무료는 후졌어. 근데 이 무료가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졌다고요. 전세가. 그러니까 이제 써도 되겠네. 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오픈소스로만 딱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유지보수 비용이 쭉 줄어버리는 거죠. 그죠? 구매 금액의 10% 줘보세요. 1억 사고 1000만 원 유지보수 줘보세요. 그러면 매년 카피를 올리면 이 돈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AWS의 전환이라는 건 뭐 하나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AWS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좋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두고 내 옆에 서버 두고 관리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 고치고 껐다 킬 수도 있고 이게 최고입니다. AWS는 전화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 안 되는데 니네 문제 같은데?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누구나 싫어해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오픈소스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전환의 핵심은 오픈소스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 보안의 핵심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AWS로 가면 뭐가 가냐? 아마존을 쓰니까 여기에 보안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맞아, 맞기는. 근데 오픈소스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없죠, 지금. 여러분들 그것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산팀은요, 전환할 때 그냥 AWS로만 가야지 이렇게 전환하지 않아요. 못 껴놓지. 항상 못 껴놔. 옛날 프로그램 커스터마이징하고 가자. 이렇게 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다 점검해야 되겠죠. 시언어를 자바로 바꾸자. 이런 걸 뭐 하나 넣어요, 과업을. 항상. 그냥 단순하게 AWS로 가니까 끝. 그럼 얼마 안 걸릴 텐데. 이전만 하면. 데이터 모델도 바꾸고 바꿔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정보 보안에서 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계속 나오고 엄청난 중요한 주제인 거는 맞아요. 맞는데 IS의 MSP나 AWS의 보안 설정이나 이거를 알고 접근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이후에 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할 거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왜? 그러려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리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아파치는 눈에 보인다고요. 눈에 딱 보여.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 뭔지 아세요? 솔루션 안에 있는 오픈소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박스가 완제품으로 박스를 샀어요, 우린. 근데 그 안에 오픈소스가 있는 거야. 그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그거. 그리고 또 보안과는 관련은 없지만 비즈니스 모델로. MySQL 누가 샀습니까? 오라클이 샀죠. 지네 그렇게 좋은 DB 있으면서 왜 샀습니까? 자바 봐봐요, 자바. 파이썬 왜 떠요? 파이썬에 뜨는 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능이 많은 거죠. 그쵸? 근데 파이썬 또 하나 더 있어요. 공짜. 자바 어떻게 해요? 공짜예요, 지금? 유료죠? 그거 누구 거예요? 알죠? 오라클 거예요.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맞아요. 사업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라인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짜로 깔아. 그거 써봐. 좋네. 그래, 공짜니까 그냥 써. 내일부터. 그 얘 뭐로 봤어요? 구글 지도 봐봐요. 구글 지도 보면 갑자기 멀쩡하던 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회색으로 딱 나오고 디벨로퍼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뭐 에란가 보네. 프로그램 똑바로만. 그게 아니에요. 돈 내란 얘기야 그거. 구글 지도가 유료로 바뀐 지 꽤 됐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함부로 못 써 이제는 구글 지도를. 그죠? 네. 그러니까 온라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이게. 그쵸? 유튜브 봐봐요. 중독됐죠? 일단 유튜브 키고 시작해. 그쵸? 유튜브 켜서 그냥 쭉 들어. 그러면 광고 보잖아요. 광고 보면 잠깐 뭐 이까짓까요? 뭐 5천 뭐 넘기고 본단 말이죠. 근데 유튜브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요새? 리스트에 이상한 동영상이 딱 껴있어. 광고성이. 이거 옛날에 없었거든. 이게 어느 순간 껴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프리미어 서비스 헛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리고 나서 LG랑 계약해서 LG에서 폰 사면 그거 뭐 공짜입니다. 또 헛소리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는 거 맞거든. 이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언제냐? 웹 2.0이라는 말이 좀 옛날 말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인터넷에서 사업하는 비즈니스 전략인 거예요. 이게. 대중을 끌어모으고 중독시키고 사업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죠?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국내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계를 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좋지. 세계를 선도해. 지금 우리나라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어디를 선도를 하고 있어. 헛소리 하는 거죠. 하여튼 세계를 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처럼 해야 돼요. 유튜브 이거. 다 공짜로 줬잖아. 그러면 웬만한 회사는 못하겠죠. 개인은 솔직히 할 수 없죠. 그럼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냐고요. 삼성 정도는 돼야지. 그쵸? 엄청나게 때려볼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위메프, 쿠팡 뭐 이런 데 있죠? 이거 다 재벌 2세인 거로 알아요, 저는. 전부 다 해외 투자 받아서 이렇게 만든. 엄청나게 돈을 때려 박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꾸는 거거든. 예. 그거 싫은 게 어디야? 중국이 막은 거잖아요. 니네 유튜브 안 돼. 물론 이제 언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구글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클라우드나 이 비즈니스도 봐야 된다고요. 이 비즈니스도. 그 의견으로 꼭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동향이 뭐냐? 애자일 테스트 자동화. 데브옵스 있죠? 데브옵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툴을 써서 개발부터 유지 보수까지 다 하겠다. 이게 툴입니다. 전부 다 오픈소스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모든 거를 자동화하겠다. 자동화라는 거는 내가 어떤 툴을 갖고 진단을 해서 뜻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화면을 보고 이 화면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돌리면 이게 막 눌려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게 뭡니까? JUnit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커피, 에스프레소 있죠? 도구의 이름이에요. 에스프레소를 쓰면 안드로이드 앱이나 이런 걸 다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걸. 그러면 이거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를 비교해요. 그래서 나왔네, 이상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왜 필요하죠, 이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TDD가. 왜 필요하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상식은 알아요. 비행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잘 못 만든대요, 우리나라가. 근데 거기에서 TV에서 항상 그래, 소프트웨어. 우리 잘 만드는데? 개발자도 많겠다, 그냥. 야, 코딩해! 그러면 쭉 하는데, 항상 우리가 못한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항상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안 된대. 개발자가 천지에 깔려있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센서 고장으로 이렇게 추락했죠? 결론은 내가 이런 거예요. 비행기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목록이 다 있고, 그거를 툴로서 다 검증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번에 달라진 요것만 하는 거랑, 백지에다가 이거를 만들면 비행기가 몇 번 떨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안정성 테스트가 중요한데, 그 안정성 테스트라는 거는 전문가가 앉아서 자 이거 점검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도를 넘었다라는 거죠. 전문가 머리의 한계를.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테스트 케이스를 다 등록해두고 자동화 도구로 이 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리면 최소한 이거 이상은 검증이 된 거야.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만 인력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브옵스랑 TDD, 애자일 이쪽이 다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애자일을 잘못 보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짧고 빠르게 반복하는 겁니다. 왜 하냐고. 짧고 빠르게 왜 해요? 프로그램이 나오니까요. 아니 꼭 그렇게 2주 안에 프로그램을 내야 돼요? 잘 봐봐요. 2주 안에 화면 하나 나오면 여러분들 집에 갑니까? 다음 거 또 있는데? 그럼 고객한테 빨리 보여줄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면 고객한테 빨리 보여주면 어떤 꼴이 일어나요? 화면 보면 아이디어 나오죠. 이거 아닌데? 이게 더 좋아. 화면 보여주면 안 돼요. 공공 애자일은 개발자 죽이는 방법이에요. 개발자 죽어요. 제안서에 그렇게 써놨거든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영하고 수용합니다. 개발자는 죽습니다. PM은 그래. 좀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뭘 하자라는 거예요? 그걸 대응하려면 뭐가 돼요? 자동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동화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자, 화면 이렇게 바꿔. 그러면 그걸 조금 바꿨어.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테스트를 다시 해봐야 되죠.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안 하지. 그것만 잠깐 하고 오케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예요? 똑같이 자동화의 결론이 와요. 그래서 이거를 카드로 갖고 있으라는 뜻이고요. APT 지속적으로 하는데 기법 뭐가 있습니까? 기법? 남의 프로그램에다 이렇게 주입하는 거 뭐죠? 인젝션이에요. 그죠? 인젝션. 그죠? 그러면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다른 실행 파일을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시키죠? 이거는 해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윈도우에서. 그죠? API 써서 불러서 실행시키는 거죠? 그러면 남의 프로그램에 주입하는 건 API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죠? 결론은. 그죠? 결론은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기업에서 쓰는 거 그거 긁어다가 이렇게 가짜 만들 수 있어요? 있죠? 그거 메일로 쏘면 다 걸립니다. 다 잡힙니다. 그지 않겠어요? 긁어다가 그 URL을 메일로 샀어. 들어갔더니 내 회사 사이트야.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빨리 하래. 안 넣어? 넣어야지. 자기 넣어야죠. 안 속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안 속으면 피해망상증이 있는 거야, 그거.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직접 눈으로 한번 봐봐요. 안 속을 수 있나. 네, 그게 뭐예요? 이메일을 통한 공격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도 그래. 왜? USB를 안 들어가. 결론은. 그 다음에 ISMS-P 나왔죠? 그쵸? 네, 이거는 뭐, 핵심은 뭡니까? 여기 핵심은 뭐예요, 여기? 1번. 자산이죠. 자산을 또 이제 헛소리 써놨죠. 서비스.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이렇게 써놨죠. P니까. 그리고 분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한다? 정적, 동적. 정적, 동적. 정적은 동적은 뭐죠? 플로우. 다른 말로 개인정보의 흐름을 분석해라. 서비스의 흐름을 분석해라. 정적은 뭐였어요? 스트럭처, 분류. 개인정보 흐름표, 분류. 정리, 엑셀 정리. 맞잖아요. 자산 리스트, 정리, 엑셀 정리. 그 두 개 다 있어야 된다. P까지 하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다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인데 우리 이거 관리하면 뭐가 문제인데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간단히 위협과 취약점. 세 번째 뭐 하죠? 세 번째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안 나왔어요. DOA, 허용 가능한 수준. 위협이 있으면 어디까지는 괜찮아. 어디까지는 안 돼. 요거 있죠, 요거. 그 기준이 DOA입니다. DOA를 높이면요, 보안을 하나하나 똑같아요. 그죠? 다 허용해 줄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 DOA 값이 몇이어야 되냐.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위험평가. 위험 분석을 해도 되고. 이 위험 분석을 요 세트라고도 보죠. 요 세트라고도. 그러면 끝나면 뭐합니까? 세 번째 이거 했으면 위험평가 했으면 이렇게 갈까? 이렇게 고칠까? 보호대책. 자, 이 틀만 외우면 돼요. 아까 우리가 이 IT 경영의 단어가 적어 있었죠. 컨설팅이라고 써 있었죠. 컨설팅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근데 앱스트랙션이야, 문제는. 상위 레벨이라는 거예요, 기본이. 그럼 앱스트랙션을 다른 말로 하면 컨셉추얼한 레벨이라는 거예요. 피지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컨설팅 할 때 뭐 하죠? 범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추상적으로 말해보자고요. 현재 문제를 분석해야 되죠. as 분석. 비교하죠. 그죠? 갭 분석하면서 이렇게 갑시다. to be. 그죠? 그러면 할 일이 많으니까 단계별로 일정 잡죠. 마스터 플랜. 그죠? ISP 보고서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자산, 범위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현황 분석하고 자산이 현황입니다. 사실은. 그죠? 현황 분석하고 갭 분석하죠. 위협과 취약점을 통해서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보호대책 to be 이렇게 합시다. 그럼 다음 뭡니까? 마스터 플랜. 그죠? 정보보호 계획서를 해도 되고 정보보호 마스터 플랜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큰 틀이 똑같잖아요, 지금. 컨설팅하고. 그래서 이 큰 틀을 기억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클라우드는 아까 얘기했고요. 블록체인은 할 게 없어요. 이거 할 게 없어. 왜? 이거 암호화거든. 백날 뭐라고 해봤자 암호화거든. 이거는 협의 알고리즘 몇 개 리스트가 있는데 그냥 기계처럼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패를 내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승패를 내면.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냥 기본 점수 받고 넘어가자. 할 거 없다. 이거거든. 왜? 원리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뭔가 원리 같은 거를 알아갖고 뭔가 이렇게 깨우침이 있는 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깨우침은 정보 보안의 기본적인 것밖에 없어. 개인키, 공개키, 해시 함수. 이거는 보안의 기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근데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미국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돈을 찍잖아. 돈 없어? 기계 돌려. 쭉.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달러라는 게 금 보유량의 만큼 달러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달러를 들고 가면 금을 줘야 됐던 거예요. 그게 보증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떤 대통령이 깨버렸어. 누군지 모르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하나 깨버렸어요. 금 보유량에 관계없이 달러를 찍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돈 없어? 찍어. 쭉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달러가 너무 많아? 야, 다 버려. 찢어버려요. 그럼 달러가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100달러 빌렸는데 갑자기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200달러의 효과가 와버리는 거,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을 한 게 뭡니까? 사이버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엄청 싫어하지.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거 비슷한 거를 누가 만들었는데. 오픈은 못했어. 미 정부가 막아서. 페이스북이 만들었어요. 지급 보증이 되는 가상화폐. 스위스에 은행을 두고 이건 지급 보증이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 먹거리 별로 없어요. 가만히 보면 페이스북 자회사를 하나 만들고 이게 이름을 내가 까먹었어요. 지급 보증이 되는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이 사장을 미국 청문회에 딱 불렀어요. 근데 그 사장이 한 말이 명언이야. 미국 정부는 이걸 오케이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왜? 화폐에 대한 권한은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해돼. 오케이 못하는 거. 근데 그 자회사 사장이 그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할 거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는 비트코인을 갖고 하는 거는 투자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걸 사서 가격이 오르면 뭐 떼돈을 벌고, 근데 이 떼돈의 그 전제 조건은 뭐냐? 변동성으로 버는 거거든요. 진폭이 크니까. 화폐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변동성이 낮은 거예요. 변동성이 너무 크면 이건 화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변동성이 커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외환위기 오면은 달러가 2배 돼? 그럼 외환위기 맞아요. 2배 되면. 근데 10배 되지도 않죠. 10배 되면 정말로 끝장이 난 거죠. 그거는 정말 볼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에서 만든 이 가상화폐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름을 까먹었어요. 나 들었는데. 네, 그거는 꼭 알아두세요. 블록체인에서. 그게 여러분들의 무기예요. 그리고 이 장악권, 이걸 누가 갖고 갈 거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튼 이름을 제가 까먹어서. 빅데이터. 근데 빅데이터는 두 개죠. 하드 갖고 이렇게 꿍짝꿍짝해서 뭔가 기술적인 엔지니어. 그래서 철이라는 거는 엔지니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엔지니어는 실제로 깔고 설치하고 커맨드 탕 쳐서 이러는 거잖아요. 기술사 시험에서 뭐 여태까지 뭐 나왔습니까? 저거 나왔죠? 저거. 빅데이터 관련 솔루션들이 뭐가 있냐? 그죠? 뭐 하둡이 뭐냐? 스파클이 뭐냐? 그죠? 이거는 현황이죠? 그럼 내가 거기에서 약간의 명령을 조금만 알아도 확 올라가는 거죠? 그죠? 리스트보다는. 그죠? 맞아요. 약간의 명령을 조금만 알아도. 그러니까 원리보다는 현황을 잘 정리하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처리는. 근데 분석은?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 중에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공부하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할까? 기출문제 나왔네? 풀이가 나왔네? 이거거든요. 조금 지나면 그게 쌓여 있겠죠? 그래서 좀 많이 보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되거든. 통계 분석으로.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이 뭡니까? 전체 집합. 전체 집합 뭐예요? 용 어휘를 바꾸는 거예요. 모수. 그죠? 모수에서 표본. 표본을 추출해서. 어떻게 추출해요? 그냥 마음대로? 그게 아니잖아요. 랜덤이라는 말은 마음대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규칙에 의한 거예요. 랜덤이라는, 무작위라는 말은. 무작위가 아니라고요. 진짜 무작위가. 랜덤. 분류해서 칭하 추출법. 분류해서 한 군집 전수조사, 고대만 전수조사, 군집. 뭐죠? 이거 어디에 나와요?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표본 추출법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표본을 추출하면은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추출한 데이터가 무슨 뜻인가? 일단 분석하기 전에 그게 뭐죠? 기술 통계. 근데 이 데이터를 말하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게 평균이라는 거죠. 평균의 의미는 대표값의 의미예요. 이 집단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남자의 평균 키. 그럼 평균 키가 몇인지 몰라도 170이라고 쳐요.
가장 큰 대표값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한국 남자인데 키가 140이야. 대표값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죠, 지금. 30cm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대표값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이거를 분석할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신뢰 구간이죠.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게 뭡니까?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구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틀로 접근하면 머신러닝은 깨집니다. 근데 머신러닝을 토픽으로 접근하면요, 나온 기법의 명만 늘어나요. 이해돼요? 꼭 이 틀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이 돼요. 평균. 우리가 아는 평균 뭐죠? 합계에다가 건수 나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산술 평균이죠. 근데 그 산술 평균만 있나? 기하 평균도 있고요. 조합 평균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 가중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산술 평균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절단 평균도 있어요. 뭔지 개수가 많잖아, 지금. 5개죠. 이 5개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평균은 대표값이니까. 평균은 그냥 산술 평균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네, 그겁니다. 그 대표값을 관계형 DB에서 쓴 게 뭡니까? 기본키예요. 그게 기본키라고요. 관계형 DB에. 그러면 그런 거를 분석하는 게 뭐라고요? 기술통계. 그걸 다 했어. 그럼 이 집단이 무슨 집단인지를 딱 얘기를 한 거야. 아, 이렇게 묶여져 있구나. 그러면 이 집단으로부터 내가 추론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집단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집단을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기술사에 관심 있는 사람. 맞죠? 이거 나이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쵸? 사실 이 말이 더 맞아. 그러면 하는 거예요. 기술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학원에 결제를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 여러분들이 가면서 제 카드기 딱 올려놔요. 자, 이제 결제하고 가세요. 자, 이렇게 올려놔. 몇 명이나 들고 가냐 이거잖아요, 지금. 데이터로 분명히 나오죠? 전체 인원자 중에 10%가 결제하더라. 그죠? 아까 제가 추론했죠? 결제합니까? 추론했잖아요. 그죠? 결론은 그게 뭐예요? 추리 통계학이에요. 그리고 계산을 해봤더니 10명 중에 1명 10% 결제가 일어나. 나오죠, 지금.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0명이 오면 10%가 결제가 일어나네? 이렇게 내가 10%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수검 전략할 때 100명으로 하면 뭐야, 10명이 결제야? 그럼 1000명 오면 끝장이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 안 그래. 이거 상식적으로 느껴지죠? 수검 전략 온 사람이 카드 결제를 한 게 10%다. 근데 그거는 과거 데이터입니다. 맞죠? 100명이 오면 10명이 결제하냐?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그럼 1000명이 오면 100명이 하냐? 절대 안 그래, 그건. 느낌상 그렇잖아요. 느낌상. 결론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추리 통계를 통해서 이 가설이 얼마나 맞냐, 정확하냐, 검증이라는 걸 해야 되죠. 그 검증은 실험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막상 해보니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모형을 조정해야죠. 이게 뭐예요? 데이터 마이닝. 지속적으로 해라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데이터 마이닝으로 바뀌어요. 그죠?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걸 갖고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답을 알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답 아는 게 뭐가 있고요? 맨날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개랑 고양이 사진 왜 자꾸 비교하고 난리예요. 개 놓고 고양이 놓으면 이게 개니 고양이 왜 물어보냐고. 그거 알아서 뭐하게. 머신러닝을 하면 맨날 그거야. 개 사진이 있습니다. 고양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건 개일까요? 고양이일까요? 왜 물어봐? 다 아는데. 그렇잖아요? 왜 물어봐요? 그러면 개라고 나왔어. 개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얘가 고양이야, 사실은. 그러면 맞을 때까지 계속 돌려. 이게 뭡니까? 맞을 때까지 계속 돌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계속 맞춰주는 거잖아. 이거 제발 고양이야. 이렇게 부르라고. 그죠? 안 나오면은 틀렸어. 그러니까 무슨 값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 거죠? 가중치 갖고 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스토리지가 작아진 거야. 그 많은 데이터를 작은 공간에 넣어서 계속 맞춰볼 수 있었던 거예요. 플로피 디스크로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저장도 못하죠? 그죠? 하드도 지금은 테라스잖아요. 엄청나게 때려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려넣으면 맞지, 당연히.
맞지 않아요? 수학적으로는 안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지도학습. 맞을 때까지. 맞을 때까지. 자율학습은 뭐예요? 분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여기서 나이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 나이로 분류를 하면 전체 나이가 아마 비슷하게 군집이 나오고 작은 군집 요 조그만 거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 군집을 잘 못 나누죠. 분류를 할 때는 군집을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거로 하는 거예요. 그럼 분류의 기준 K값이 여러분들은 나이가 아닌 거야. 만약에 여기에 초등학생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어느 정도 있으면 나이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역으로 할까? 아, 우리 그 IT 하는 사람들은 다 용인 사는데 그것도 잘 안 돼. 용인 아니면 김포 살거든. IT 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일산. 이 지역도 세 군집밖에 안 나온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알겠죠? 그러면 여기 이슈는 뭐예요? 이 K값, 분류의 기준을 도대체 군집을 어떻게 잘 나눌 수 있는 K값이 뭐냐를 찾는 게 핵심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거리값으로 하자. 거리라는 게 위치가 아닙니다. 거리라는 게 위치가 아니에요. 계산을 통해서. 그죠? 자, 그래서 그쪽을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통계, 추리통계 딱 요 두 개 잡으면요. 뒤쪽에 기법이 바뀌어도 관계없다고요. 왜? 원리는 안 바뀌니까. 아까 IT 경영에 뭐라고 그랬죠? IT 경영에 어떤 용어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IT 경영에 고객 세그먼테이션. 고객 세그먼테이션 뭐죠? 분류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서 기술사 공무원한테 CRM에 고객 세그먼테이션에 대해 쓰세요. 그러면 그 답은 다 뻔해. XY 차트 하나 그리고 네 판으로 잘라. 이쪽은 우수 고객, 좀 덜 나쁜 고객, 아주 나쁜 놈 이렇게 잘라서 요 집단은 요 집단.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 마이닝이라고요. 그게. 그러면 고객 분류는 지도학습이에요? 자율학습이에요? CRM의 고객 분류는 뭐로 해야 돼요? 자율학습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CRM의 자율학습할 때 K값,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가 고민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결과가 나와도 접근 방법이 이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칼이에요. 내가 칼을 갖고 있는 거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할 수 있거든.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면. 근데 이름으로 접근해서, 딥러닝에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이러면 칼이 안 돼요. 이거는. 그건 고문제만. 네, 그건 고문제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